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9일 오후 2시 14분입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경제복지 분야에서 아주 깊은 성찰을 담는 글을 그리고 연설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말은 아주 감칠맛이 있고 그리고 핵심을 찌릅니다. 이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이전 문제, 즉 대통령 집무실 논란에 대해서도 오늘 아주 명쾌한 글을 써 올렸습니다. 이 핵심은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에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소통 잘못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그 참모들 때문이지 건물에는 잘못이 없으니까 지금 청와대를 리모델링하면 된다는 그런 요지의 글을 올렸는데 이게 현재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국민 속으로의 의지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특정 방식에 얽매여 조업적 내지 말고 좋은 결과를 위해 숙고합시다. 요즘 윤 당선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일수록 말하기 좋아하는 주제가 청와대 이전 공약입니다. 반면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의 엄중한 코로나 상황, 경제 상황에서 인수팀의 대응 역량이 엄한데 사용되는 것도 안타깝고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원래의 국민 속으로의 취지가 퇴색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민 속으로를 무조건 응원합니다. 그러나 방식은 다양할 수 있으니 시간을 두고 여러 방안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시간을 두고 방안을 검토하자는 말은 윤석열 당선인이 아예 나는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광화문에서 직무를 시작하겠다고 한 그 발언을 취소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 속으로는 국민이 언제나 편히 찾아올 수 있게로도 구현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며 굳이 그 속을 파고들 필요가 무언가요? 이미 청와대는 어떤 의미에서 혐오시설입니다. 대통령이 출퇴근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교통통제로 서울시민의 원한을 살 것이고 근처는 시위와 소음으로 시달립니다. 청와대를 돌려준다면서 또 다른 청와대를 지정해 불편을 주고 철통 경호와 고립이 변함없다면 왜 나왔음? 이런 질문이 따라 붙겠지요. 국민에게 돌려줄 생각을 하신 이상 밖에다 새로 성곽을 쌓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성곽을 허물고 대통령의 권위적 공간을 줄이는 게 어떨까요? 우리만큼 경호가 엄중한 미국의 백악관도 상당 공간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아이들의 참관 코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좌진들이 출퇴근 시 국민들과 동선이 겹치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처럼 참모들, 공무원들과 멀어져 일을 보는 구조는 민간 전문가들과도 만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대통령을 고립시켜 정보 구조를 독점하려는 이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대통령 업무 공간은 많은 이들과 벽 하나만을 사이에 놓고 드나드는 구조여야 합니다. 현재 건물을 증축하거나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속으로는 공간보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항상 언론과 소통하고 질문에 대답하려는 자세야말로 불통에 지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하나의 해답을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제기입니다. 즉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더라도 자주 소통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이 기자회견을 자주 하면 됩니다. 박근혜, 문재인 이 두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시나리오를 딱 짜놓고 했습니다. 기자와 접촉하면은 그게 간접적으로 국민과 접촉하는 것이죠. 여기에 좋은 모범을 보인 분이 있습니다. 바로 건국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에
경무대에서, 그때는 경무대로 불렸습니다. 그 다음에 4.19 뒤에 저게 청와대로 이름이 바뀝니다만은, 경무대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서 아주 격이 없이 서로 담배를 피워가면서 농담도 해가면서, 그리고 프란체스카 여사가 마련한 과자도 먹어가면서 격이 없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주 1회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자회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질문을 능수능란하게 받아내고 대부분의 경우는 기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을 가르쳤습니다.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친 분입니다. 실력이 있으니까 기자회견을 자주 하는 거죠. 실력이 없고 숨길 게 있으면은 기자들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자들을 좋아한 이승만 대통령도 말년에 가면은 기자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야 4.19가 일어나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소통 부족을 이유로 광화문에 집무실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한 것은 나름대로 국민 속으로라는 뜻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고 저도 지금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둘면은 안 된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안도 있는지도 알아봐야 됩니다. 다른 방법,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쪽을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최악의 방법은 아예 나는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 그러면 대체 사무실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해도 지금 계속 후유증만 남기게 생겼습니다. 외무부 청사, 광화문에 있는 외무부 청사로 들어가면은 그 이전하고 이사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몇 달 동안 아마 외무부와 세계 여러 지역에 있는 대사관과의 연락 체제가 제대로 안 될 겁니다. 또 외무부는 모든 통신을 암호로 하지 않습니까? 국방부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윤희숙 전 의원 이야기대로 청와대로 가서 이 청와대를 리모델링 한다든지 청와대 운영을 바꾸면은 충분히 국민과 소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말은 건물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는 그 건물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에 있는 여러 시설은 나름대로 열심히 제대로 만든 겁니다. 그걸 치워버리고 바깥에서 그런 규모의 시설을 만든다는 것이 거의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도 2달 안에 만들어야 되는데 불가능한 것을 자꾸 밀어붙이고 미련하게 하다가는 점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지고 지금 이 중차대한 시기에 새 정부의 방향을 잡아야 되고 인사를 해야 될 이 시기에 소모적 논쟁, 도저히 성산이 없는 걸 붙들고 오늘 또 계속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게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당선된 지 열흘 만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지지층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게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데 신경을 쓰고 있느냐고. 문재인의 적폐 수사라든지 외교 안보 문제에서 바로잡을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더구나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군인들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국방부로 우리가 들어가겠다. 당신들은 2달 안으로 짐을 써서 나가라. 이렇게 하면은 국군 통수권자를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군인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은 그 정권이 안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제발 허영, 오만, 그리고 오기, 이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조급증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의 질서가 바뀌고 있고 경제 위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어느덧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 통합을 이루려면은 이런 집무실 이전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갈라놓으면 안 되죠.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국민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 집무실을 바깥에 만든다면은 모든 국민들의 축하 속에서 만들고 축하 속에서 그 앞에서 행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우격다짐으로 국방부 청사를 빼앗아서 그것을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겠다고 한다면은 출발부터 이게 크게 어긋나는 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면은 5년의 시간을 아마 낭비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한 게 탈원전 선언이었습니다. 잘못하면은 윤석열 당선인의 탈청와대 선언이 제2의 탈원전 선언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신도 불행해지고 나라도 불행해지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오늘 내일 중에 윤석열 당선인이 아주 현실적인 그리고 국가 이익에 기준을 해가지고 신속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